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홍입니다. 저는 이제 CS 취재를 위해서 이곳 지금 라스베가스에 와 있는데요. CS는 아무래도 이 기술 관련 전시회, 박람회, 세계적인 박람회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제조사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뭐 신차를 전시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뭐 컨셉카를 통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들을 좀 소개하는 이러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행사가 바로 CS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스를 좀 방문을 해봐도요, 사실 뭐 신차보다는 새로운 기술력 그리고 컨셉카들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일반적으로 바로 뭐 1년, 2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뭐 3, 4년, 5년, 뭐 10년 더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이러한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가 이 CS입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모터쇼와는 좀 취재 환경도 좀 많이 틀리고요. 일단은 뭐 둘러봐도 굉장히 좀 업계 관계자분들, 뭐 취재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업계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이 행사가 바로 이 CS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요, 지금 이 노스홀에 있는 주요 자동차 관련 부품사들, 뭐 IT 기업들, 그다음 자동차 제조사들 부스를 좀 방문해서요, 어떤 부스로 좀 꾸며져 있는지 한번 부스의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이 부스는 바로 이제 피스커입니다. 피스커 같은 경우에는 뭐 소규모의 이 고성능 차량들을 좀 생산하는 그 제조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죠. 하지만 요번에 이 오션이라는 이름의 이 컨셉카를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전기 SUV 컨셉카인데요. 뭐 중국 브랜드 같은 경우 니오라든지 뭐 패러데이 퓨처 그리고 CS를 통해서 차량을 공개하기도 했던 이 바이톤과 같이 신흥 전기차 제조사들도 있지만, 이 피스커처럼 과거에는 좀 소규모의 고성능 차량들을 제작하던 이 제조사들이 요즘에 이렇게 전기차로 좀 바뀌는 모습도, 전기차를 이제 생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쌓았던 이 차량 제작 기술에 이제 전동 파워트레인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이 모빌리티 분야에 좀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구역이 강자죠. 강자인 이 테슬라에 대응하기 위한 SUV라고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도 좀 저렴한 편입니다. 테슬라 뭐 모델 X보다 한 $1,000 정도가 좀 저렴한 차량을 좀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또 캘리포니아 모드라는 또 독특한 모드가 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창문을, 이 뒤쪽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뒤쪽에 있는 트렁크에 있는 유리 창뿐만 아니라 이 차량의 측면에 있는 이 작은 쿼터 글라스,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작은 창까지 함께 모두 열려서 굉장히 그 실내에서의 좀 개방감을 상당히 좀 높여주는 그런 캘리포니아 모드라는 게 적용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지금 살짝 좀 실내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역시나 좀 상당히 좀 디지털화된 모습의 이 차량의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부스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쪽 노스홀에는 정말 많은 그 자동차 전장 기업들이 지금 부스를 차려놓고 자사의 뭐 기술력을 조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술들이 많이 보이는 것들이 이제 라이다 센서, 뭐 레이저 센서 같은 이러한 센서류들을 상당히 좀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전기차 분야의 그 뭐 차량 제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같은 경우에도 뭐 계기판 기술, 뭐 3D 계기판이라든지, 앞으로 좀 수요가 많아지는 이러한 첨단 그 계기판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많이 좀 전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독일의 그 티어1 부품사죠. ZF의 부스입니다. ZF의 부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전시가, 여러 가지는 아니네요. 뭐 단촐한 전시가 보여지고 있고요. 저 안쪽으로는 뭐 관계자들만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이 외부에는 이 투명한 뭐 아크릴 소재의 이 차량 모형 안에 여러 가지 센서들과 또 차량의 뭐 안전장치라든지 뭐 편의장치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차량의 요즘 주위의 차량 내부에는 정말 다양한 센서들이 좀 탑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안쪽에는 또 전동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모형으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율주행 셔틀을 조금 상정을 해서 만들어진 모형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에 뭐 시트 4개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아마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좀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옆쪽으로 가보면요,
이쪽에는 이제 세단 형태의 차량에 들어가 있는 ZF-의 여러 가지 뭐 기술, 부품 관련 모형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8단 하이브리드 변속기,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도 저 안쪽에 좀 보이고 있네요.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이제 전자식 스티어링이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뭐 전기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된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전자식으로 연결된 파워트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뒤쪽도 한번 가볼게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뭐 핸즈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네요. 에어백 같은 것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ZF-의 프로 AI라는 자율주행 컨트롤 유닛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율주행 센서들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제 저쪽 지금 말씀드렸던 이 프로 AI에서 수집을 해서 함께 분석을 해서 뭐 차량 주변의 장애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차량의 구동계 쪽에 이런 거 전달해서 뭐 회피를 하든가 아니면 뭐 계기판에 정보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중요한 두뇌 같은 부품이죠. 자, ZF-의 바로 왼쪽에는 벤츠의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 요번에 그 키노트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좀 미래 그 비전 같은 것을 제시하기도 했었죠. 특히나 그 지속 가능성을 통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좀 메인 테마로 좀 다뤘었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차량은 메르스 벤츠의 EQS 컨셉카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EQC가 출시가 됐죠. EQC 같은 경우엔 전기 SUV 모델이지만 이 EQS 같은 경우에는 향후 출시될 이 S클래스 전기차 버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자식 헤드램프네요. 와, 모양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4인승 세단, 프리미엄 세단을 상정한 컨셉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저쪽으로 가보면 지금 모형이 하나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번에 그 키노트 현장에서 공개되었던 메르스 벤츠 비전 AVTR이죠. AVTR 컨셉카가 모형으로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이 생명체 비늘처럼 이 움직이는 바이오닉 플랩이라는 게 달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 뒷차에 뭐 신호를 보내는 역할도 한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이 바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죠. 이 둥그런 형태인데 차량의 앞뒤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퀴가 지금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형태로 움직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각선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완전히 횡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상당히 독특한 그 구동이 가능하게 하는 바퀴이기도 하고요. 이 실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컨셉카 같은 경우에는 영화 아바타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서 좀 제작된 컨셉카거든요. 지금 실내 같은 경우도 그 영화 아바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침낭처럼 그 나비족이 자는 그 장소가 있죠. 그런 것들을 형상화한 이 시트 형태라고도 합니다. 차량 자체가 굉장히 좀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보이기도 하는 굉장히 좀 야성적인 느낌의 그러한 컨셉카가 이번에 키노트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고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내부에 아마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보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저는 이미 키노트에서 봤기 때문에 다른 차량, 전시된 차량을 보면 EQC가 있네요. EQC 400 포매틱 차량입니다. 400 포매틱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아직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CES를 통해서 차량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스도 한번 살펴보죠. 지금 메르스 벤츠의 부스 바로 옆에 바로 이제 현대차 부스가 있습니다. 이쪽이 아니라 저 앞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기 전에 바로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번 키노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금 미래 비전의 모빌리티를 좀 선보였는데요. 단순히 자동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이 셔틀, 자율주행 셔틀 형태의 이 도심에서 움직이는 모빌리티를 구상을 한 것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번 CES에서 이 현대차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이 취재진들이나 뭐 업계 관계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자동차는 아니고요. 바로 전시장에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CES를 통해서 공개한 SA1이라는 이 플라잉카죠. 플라잉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플라잉카인데요. 이 플라잉카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 구조는 5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1명이고 승객이 4명이 탑승할 수 있는 형태이고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VTOL 형태의 비행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프로펠러들이 이제 보이고 있죠. 이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도심에서 사실 조금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좀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는 이 플라잉카 같은 경우에 도심에서의 소음을 좀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헬리콥터와는 조금 차별화되는 기능이라고 그리고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전기 로터로 움직이는 방식의 이 프로펠러들이 수직 이동도 가능하게 해주고 상당히 좀 저소음의 이 모터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측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생겼습니다. 굉장히 좀 유려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SA1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우버와 협력을 해서 2023년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우버의 엘리베이트라고 불리는 이 플라잉카 드론 택시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을 2017년에 밝히기도 했죠. 네, 바로 현대가 요번에 소개한 SA1이 조금 많은 활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SA1을 활용을 해서 2023년부터 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서비스를 이 SA1을 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요. 2028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이번 CES에 참여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얘기를 하기도 했죠.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드론 택시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 아직은 사실 조금 먼 미래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건지 라는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초기에는 아마 상당히 좀 비싼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중적인 이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서비스 초기에는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이 좀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런 뭐 4인승 구조가 아니라 좀 더 여러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 거기다가 이착륙도 편하게 시내 곳곳에 이 착륙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곳은 이제 현대 모비스 부스인데요. 현대의 좀 컨셉카가 조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컨셉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자율주행 셔틀의 개념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한 자리에 좀 모여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좀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소프트한 재질의 시트와 함께 앞쪽에는 큰 모니터가 있네요. 반투명의 모니터가 좀 위치해 있고,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이 테스트하는 것을 봤는데 실내에서 이 제스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조금 설정을 해서 이 실내에서 이동하는 동안에 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특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좀 쾌적한 마무리로 좀 되어 있네요. 특히 이제 패브릭 재질로 된 시트, 그 다음에 뭐 앞쪽에 보면 뭐 거치할 수 있는 뭐 테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자율주행 셔틀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은 FCA 그룹의 전시장입니다. FCA 그룹 같은 경우에 이번 CES에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몇 대 좀 전시를 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이 체로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 그 다음에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뭐 형태는 뭐 전기차와 같지만 내연기관이 탑재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또는 요번에 CES를 통해서 처음 공개한 에어플로우 컨셉인데요. 이 에어플로우 비전 컨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FCA 그룹이 보여줄 실내 인테리어, 미래에 선보일 이 실내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구현해 놓은 그런 컨셉카입니다. 지프 루비콘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이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신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파란 색상의 이 포인트들이 좀 주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이 FCA 그룹, 특히 뭐 지프 브랜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파란색 색상을 통해서 기본 그 내연기관 차량과 조금 구분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 전시장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겉에 보면은 이 아마존의 그 오토모티브 솔루션을 소개하는 이곳인데, 이곳에 바로 이 리비안의 전기차, 전기 트럭이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즘에 핫한 이 전기차 제조사 가운데 하나죠. 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독특한 형태죠. 이 스타디움이라고 리비안에서는 부르고 있는데요. 동그란 형태의 아주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이 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이 LED 패널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패널을 통해서 뭐 향후에 이제 뭐 자율주행 차량인 경우 이것을 통해서 보행자나 뭐 마주오는 차량에게 뭐 신호를,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실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역시나 뭐 기대했던 것처럼 굉장히 좀 디지털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큰 크기의 화면에 그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함께 계기판 역시 디지털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3인치가 크기가 훨씬 더 넘는 계기판인 것 같고요. 거의 모든 기능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 별다른 뭐 버튼이 보이질 않습니다. 4명이 탑승할 수 있는 이 시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1열은 저렇게 좀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차량의 측면 이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뭐 천재질의 이 패브릭과 함께 굉장히 좀 강인한 인상의 이 측면 도어 트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리비안 전기 트럭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측면에 이런 식으로 지금 열 수 있는 도어이자 또 야외에서 이제 걸터 앉아서 좀 쉴 수도 있는 공간인 이러한 뭐 도어가 따로 있다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좀 깊은 수납 공간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사이버 트럭보다는 이 리비안의 이 트럭, 전기 트럭이 굉장히 좀 쿨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상용차의 느낌도 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좀 사용하기에 그렇게 부담감이 없어 보이는 굉장히 그러면서 멋진 디자인의 이 전기 트럭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는 정말 한번 타보고 싶네요. 자, 이번에 둘러볼 부스는 바로 포드입니다. 포드도 최근에 포드 머스탱 마하 2라는 전기차를 소개하기도 했죠. 자, 어떤 전시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면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 자율주행 차량인데요. 이 트랜짓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차량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뭐 승용 용도가 아니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러한 차량이 되겠고요. 차량의 위쪽에는 라이다 센서도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전시장 한쪽 벽에 바로 포드가 얼마 전에 공개했던 머스탱 전기차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벽에 정말 붙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차량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앞쪽에 이 포니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조금 제외한다면 이 머스탱이라는 분위기를 한눈에 좀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머스탱이라는 이름이 갖는 이 포드 브랜드에서 이 머스탱이 갖는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차량에 머스탱이라는 이름을 좀 붙인 것 같고요. 포드 머스탱 마하 2라는 이름의 전기차가 함께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부스는 도요다입니다. 도요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키노트는 아니죠.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분시티라는 정말 대규모의 도시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자동차 제조사가 이 도시계획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이 도시를 계획도시를 그러니까 조성하는 겁니다. 스마트 시티를 한마디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쪽에 보고 계시는 뭐 셔틀버스, 이 팔레트라고 불리는 이 도요타의 셔틀 컨셉, 자율주행 셔틀 컨셉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고 이 우브시티 안에는 뭐 영국이가 토요타의 연구원들 뿐만 아니라 신청을 통해서 신청한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 시티에 살면서 새로운 그 모빌리티를 경험을 하고 또 스마트 시티, 미래 스마트 시티에서 생활하는 것을 좀 연구할 목적으로 이러한 우브시티라는 것을 좀 조성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이 자동차 제조사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뭐 그렇게 큰 규모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이 우브시티라는 이 스마트 도시를 성공적으로 좀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자동차 제조사로서 굉장히 조금 큰 결과물을 그리고 성과를 얻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바로 이 우분시티라는 바로 이 계획도시 스마트 시티 구축입니다. 살아있는 실험실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마 사는 분들의 그곳에 우분시티에 사는 분들의 뭐 개인 정보 같은 것이 뭐 낱낱이 공개가 될 텐데 공개가 된다기보다는 그 연구 목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좀 무서운 미래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안쪽에 보시는 이 팔레트가 바로 다목적 자율주행을 기본으로 하는 이 다목적 이동 수단 모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안에 이 팔레트 안쪽은 커피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식 의료 진료소 같이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저 안쪽에 좀 움직이는 저 로봇이 있죠. 흡사 전광판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이 앞쪽에 보시면 1인승 그 퍼스널 모빌리티가 전시가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볼 부스는 바로 벨이라는 회사인데요. 벨 같은 경우에 지난 2019년 CES에서 정말 많은 그 관람객들이 인산인해를 잃었던 그러한 부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요, 현대차의 SA1과 같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플라잉 카를 전시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플라잉 카라고 불리기에는 상당히 좀 큰 크기의 이 비행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 지금 4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은 현대차가 공개했던 SA1과 좀 비슷한 형태입니다. 앞쪽에는 이제 조종석이 있고 뒤쪽에 승객들이 타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 비행체의 뒤쪽에는, 이 플라잉카의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짐을 실을 수 있는 적재 공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SA1, 현대의 그 SA1과 같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러한 2V 그 형태인데요.
paradigm of security that is mature and accepted today is in this technology. 이 역시 좀 저소음의 전기 모터를 장착해서 도심에서도 뭐 소음을 많이 일으키지 않고 주행이 가능한 그러한 플라잉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벨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뭐 서비스 계획이라든 게 좀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현대차처럼 우버와 협력을 해서 뭐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2028년 뭐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 플라잉카와 관련된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전망이 좀 밝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플라잉카가 아닌가 합니다. 벨의 플라잉카였습니다. 자, 이번에 둘러볼 곳은 바로 벨로다인입니다. 벨로다인 하면 이 라이다 센서로 유명한 기업이죠. 정말 이 초창기에 이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했던 바로 기업인데요. 벨로다인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HDL64라는 요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이 라이다 센서라는 것을 저도 이 제품을 통해서 조금 알게 됐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 정말 극초반에는 거의 센서 하나의 가격이 뭐 2억 원에 가까이 달했었는데 그 후로 뭐 한 7천만 원 여기까지 좀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너무 비싼 가격의 라이다 센서였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작은 형태, 이 퍽 같은 형태 같은 경우에 조금 초반에 나왔던 이 라이다 센서고요. 그 이후로 뭐 울트라 퍽이라든지 알파 프라임, 그다음에 벨라레이, 뭐 벨라빗 같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제품 구성을 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도 센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60도 센서 같은 경우에 조금 고가의 장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뭐 벨라레이라든지 벨라빗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조금 내부에 좀 수납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러한 라이다 센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인 자율주행 레벨 3, 4를 자율주행 레벨 4를 구현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라이다 센서들이 되겠죠. 셀프 드라이빙, 청소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보셨던 벨라레이 센서들도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라이다 센서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율주행에는 정말 꼭 필요한 장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량화라든지 그리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들이 사실 이번 CES에서도 많이 보였습니다. 보쉬 같은 경우에도 이 저가의 라이다 센서를 선보였었는데요. 아쉽게도 보쉬 전시장에는 그 라이다 센서가 전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다양한 라이다 센서들이 그리고 경량의 라이다 센서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이 CES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번에 갈 곳은 바로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전시관 정말 부스 특이하게 만들어 놨네요. 지금 이렇게 비닐이죠. 비닐이 그 중국집 발처럼 쫙쫙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젖히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우. 내부 안쪽에도 이렇게 독특한 분위기의 부스 구성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들어와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 온 디맨드라고 불리는 이 장치입니다. 지금 대시보드 쪽 같은 경우와 그리고 저 반투명한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좀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점차 차량의 내부의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중요해지고 이 사용자 그 인터페이스 환경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CS 뭐 곳곳에 자동차 관련 전시장들을 보면은 이런 전시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우디 AI 아우디 AI 미라고 불리는 컨셉카입니다. 편안한 실내 공간, 거실과 같은 실내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구성이 좀 돋보이는 차량인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제네바 모터쇼에서도 소개가 됐던 차량이기도 하죠. 자, 다른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아우디 3D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운전 3D로 이제 차량의 정보라든지 전방 상황에 대한 내용을 3D로 좀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쪽에 그 두 개의 카메라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운전자의 뭐 안면 인식을 해서 운전자가 뭐 주의가 좀 흐트러진다든가 하는 경우 뭐 경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경고 내용 같은 것들이 지금 앞에 보는 저 3D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운전자에게 확실하게 경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입체적인 화면 내용이 좀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옆에도 또 다른 기술이 전시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아우디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가 전시가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 출시되는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 이러한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었죠.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차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내에서 이 탑승자가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뭐 중요한가라는 아우디의 좀 제안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차 안에서 이 모든 그 유리창을 통해서 이 주변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서의 뭐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컨셉인데요. 지난 모터쇼에서는 좀 안에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CES에서는 지금 다 지금 막혀 있네요. 이것과 유사하게 실내에서 그 영화를 보는 컨셉 차량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그 영화를 볼 때 이 영상에 따라서 차량이 뭐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소리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차 안에서 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차가 이제 이동수단이 아니라 뭐 거실과 같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차가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만 가지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또 판매가 좀 급격히 감소하는 이러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실내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영상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하는, 최근에 뭐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차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동차 제조사들, 뭐 부품사들의 노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충전하는 동안에 이러한 영상들을 차 안에서 보는 것이 이 시간을 보내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겠죠. 지금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들이 차량 안에서도 볼 수 있는 화면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차량 외부에서 볼 때보다 이 차량 내부에서 이렇게 자신의 주위에 이렇게 영상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몰입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안에서 다양한 그 영상을 보고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것이 굉장히 좀 더 몰입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체험을 해보면 이게 특별할 거 없는 기능일 것도 같지만 굉장히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부스였습니다. 화려한 비닐 장식의 아우디 부스도 보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스는 이 중국의, 사실 중국 제조사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임원진들이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자동차 제조사들, 뭐 BMW 임원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바이톤입니다. 바이톤 같은 경우에 지금 3년째 지금 CES를 통해서 차량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여전히 좀 컨셉카입니다. 하지만 양산이 곧 예정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바이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국내 군산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군산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이제 전량 국내 내수용으로 판매가 되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도 길에서도 좀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인데요. 2020년 말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이 되고 2021년에 뭐 2021년 말부터 뭐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도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역시 또 국내 시장에서도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명신이라는 기업이 바로 이제 군산 공장을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해서 이 바이톤의 생산 기지로 좀 활용을 하게 될
되겠고요. 일단은 이 엔바이트라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 판매도 될 예정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외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유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엔바이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이 차량 내부에 있는 이 대화면의 디스플레이인데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운전석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모두 차지하고 있는 저 대화면의 디스플레이가 이 엔바이트의 가장 큰 특징, 실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과 운전석 바로 오른쪽 기어 노브가 있는 일반적인 차량에서는요, 그쪽에도 디스플레이 창이 두 개가 있어서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엔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와 유사하게 여러 업체들과 좀 손을 잡아서 이 차량 내부에서 뭐 영화를 본다든지 스트리밍 서비스를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에도 출시될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모델이기도 한데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좀 홍보 활동도 국내에서 좀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사전 계약도 실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량의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좀 괜찮은데요. 주행거리가 이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좀 괜찮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자체의 반응은 좋을 것 같지만 이 바이톤이라는 그리고 엔바이트라는 이름 자체가 일반 저희 한국에서는 생소한 이름이다 보니까요. 거기다가 그 본의 아니게 또 중국산이라는 중국산은 아니죠. 국내에서 생산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 중국의 제조사라는 그러한 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좀 괜찮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내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이 전시물이 따로 좀 있네요. 지금 굉장히 좀 대화면의 이 디스플레이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티어링 휠에 여러 가지 물리적 버튼이 좀 따로 이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기능들을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주 쓰는 기능들은 좀 물리적인 버튼을 스티어링 휠 바깥쪽에 좀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이 2020년 CES 노스홀에 있는 자동차 테크놀로지, 비클 테크놀로지 관련 부스들을 한번 좀 살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좀 흥미로운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요. 매년 올 때마다 좀 많이 배워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CES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동차의 근미래, 몇 년 앞의 미래뿐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시점에 이 자동차 제조사들, 부품사들의 비전 그리고 신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좀 간단하게 좀 부스를 둘러봤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CES와 관련된 기사 저희 글로벌 오토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